1시 넘었나? 네. 공부해야 되겠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 많이 했죠? 하고 있어요. 일치월장이라고 그러죠? 매일매일 새롭게 바뀌잖아요. 그 작년에 내가 있던 회사가 너무 많이 일을 많이 따가지고 일치월창이라고 그랬더니 일치월창이 뭔지 알아요? 일치월창이 뭐야? 한 번에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래 안 하고 일요일 날에 취하면은 월요일 날에 장난이 아니다 이거라면. 맞아? 작년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교가. 자, 오늘은 이제 전기철도 문제, 예상 문제 한 300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4개 있는 거 그거 들어보고 마지막 시간에는 요약본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합격해서 제가 작년에 시험을 봤어요. 시험이 뭔가 하고 해서 봤는데 가서 보니까 배울 게 많더라고. 먼저 가서 준비해야 될 거 하고 시험 유형이 어떤가 이런 걸 보러 갔는데 사실은 내 그냥 실력으로 맞고 전기하고 전기 철도하고 신호 조금 보고 책 보고 갔는데 68점 얼마 받아가 합격해서 68.3인가 해가지고 전기 이론은 공부를 안 했는데 합격을 했는데 실기는 내가 안 쳤어요. 원래 보고 공부도 내가 치려고. 그런데 내가 전기철도 일반을 내가 강의를 했으니까 나는 100점 맞을 줄 알았어. 근데 나오고 나니까 3문제 틀렸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아리까리한 개가 결국 틀리더라고. 그래서 오늘 하여튼 목표를 18문제, 20문제 중에 잡고 안 되면 최소한 16문제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이제 문제 쉬운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한 4-5문제 이 정도 나와. 고정적으로. 그거를 잘 맞춰야 돼요. 전기철도 이제 합시다. 전기철도라 할 수 없는 것, 이거 전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거 있죠, 그죠? 그 전자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보고, 전기철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전기철도 구성 요소 3가지라 그랬잖아요. 변전, 급전, 부하설비. 이것도 설명 아니잖아요. 부하설비는 뭐라 그랬죠? 차다, 전기차다. 네? 전기철도는 전기차는 요 부하설비다. 조금 빨리 나갑니다. 4번 전기철도 해서 레일은 기선로다. 기선이다. 어제 운전 옆에 갔더니 최기찬 씨가 나를 불러가지고 왜 전차선에서 레일로 흐르는데 사람이 감전이 안 되나 자꾸 물어. 이것저것 자꾸 물어. 죽는 수가 있어요. 어쩌면 죽습니까? 어쩌면 죽어요. 레일이 끊어졌다. 그걸 만약에 차가 갈 때 내가 지고 있다. 붙여가지고 그러면 죽어요. 내 손을 통해 가니까. 아니면 선로로 해서 내 몸을 통해서 가면 죽어요. 근데 전기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선로로 가는 레일이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야. 내 몸에 오는 것보다 그게 먼저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뭐 차가 다닐 때 전기 흐른다고 하면은 사람이 다 감전돼 줄게. 차에 타는 사람도 차 자체로 해가지고 전기가 흐르거든요. 그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비선이다. 전기철도 세계 전기철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제3계조 방식으로 했다. 그죠? 가만히 있어봐. 이건 내가, 이거 어디 갔나? 이걸 하는 게 나은데, 그죠? 이걸 땡겨야 저게 잘 되더라. 말로 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제3계조 방식이다.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사용한 전기 절도 방식은 직류였죠. 150V 3마력 이거. 전압이 높을수록 기술이 더 발전해요. 저는 낳는 거다 이런 생각하시고, 전압이 높을수록 선진국이요. 우리나라는 765 kV를 지금 송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 전기 방식은 이것도 DC에 600V. 전압이 제일 낮잖아요. 그죠? 다음 중 전기철도 효과,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나왔나봐요. 수송력이 증강된다. 에너지 사용의 정대. 요즘 애매하잖아요. 그죠? 효율적 하면 되는데 이게 정대가 된대. 수송 문과의 절감, 환경 개선. 요게 이제 정대 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중량 갖다 볼 전기 디젤차를 일반적으로 견인력은 몇 프로를 했죠? 30%를 했어요? 이거는 조금 그러네, 문제가. 25%, 30%만 했는데. 동륜 전착 계수 이유는 W 전동차의 중량이라고 하고 F 견인력을 할 때 올바르게 나타나는 시간 공식이잖아요. 그죠? 외워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럼 저 F는 전 UW인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U는 W분의 F다. W분의 F. 라번이죠. 그죠? 디젤 기관차와 전기차 간의 에너지 효율 차이는 몇 %냐? 요거는 이제 문제 이래 나왔지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름값이 얼마에 따라 전기 요금 차이에 따라 가지고 이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은 한 40%까지만 올라가더라고. 지금 여기는 25% 나오죠. 40%까지 올라가요. 기름값이 쌀 때는. 그 다음에 효과, 전체의 효과가 아닌 것. 수송 증가, 아까 뭐가 비슷한데 수송 문가의 증가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직류 전기 철도 방식의 장점, 직류 장점, 교류 장점, 비교. 요거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누설 전류엔 전식이 없다. 여기 있는 거지, 그죠? 장점이니까. 그 다음에 전기 간격이 좁아요, 이게.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커요. 통신 유도 장애가 적다. 이게 맞아요. 요거는 통신 유도 장애가 요리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직류 전기 철도의 단점. 전식 대치기. 전식 대치. 물론 뭐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전압 강화가 크고, 예? 절연이, 요거는 쉽지. 절연은, 전압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교류 전기 철도 방식의 장점. 교류의 장점은 대용량, 장거리 수송, 전압 강화 적다. 전압 강화 저게 제일 장점이에요. 그래서 전압 강화 장점, 여기 전압 강화 장타 여기 나오죠. 통신 유대 장애가 있어요. 이거는. 교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속철도라 하면은 요거 얼마입니까? 200km인데 설계 속도는 250km로 얘기해요. 근데 뭐 요거는 뭐 시험에 이제 시험 이렇게 나와요. 사실 이런 시험 이런 문제가 10문제 이상 나와. 쉽잖아요. 뭐 전차선의 높이는 얼마냐? 표준 높이 5.2m 이 정도요. 편이 표준 200mm, 최대 250. 요런 시험 나와요. 요런 거. 궤도 구성 요소 3요소 아닌 것. 레일 도상 침목, 흘러전한 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곡선 요거 있죠, 요런 거. 내측보다 약간 높게 경사가 졌다. 그러니까 C다, 약간 켄트라 그랬잖아요, 그죠?
곡선보다 이게 곡선구에 이게 내측 외측 이렇게 넓게 있는 거 넓게 리얼 해가지고 슬랙 이렇게 요라 그랬죠. 곡선 부분에 프렌치가 껴서 탈선 방식하게 베일의 직선보다 약간 넓게 이거 아까 이제 슬랙 그 다음에 전기차의 고속 운전에 적합한 저는 방식은 교름 우리는 고속 대용량 대수송 이선 현상 집전장치 이선이 발생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 쉽다고 이런 거 아닌 것 맞는 거 이거 꼭 읽어봐야 돼요. 그거 잘못 읽으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동력 장치의 동력을 잃게 되고 속도를 증가시킬 수 없게 된다. 이선 현상이 나타날 때 현상이 아닌 것. 전식 현상이 발생한다. 공진일도 장애가 발생한다. 아크에 의한 집중 변동기전 망고가 발생한다. 뭡니까? 이거 나서 모르겠네. 2번. 1번요? 2번 나로. 전식. 전식은 이제 징유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걸 갖다 넣으라고 그걸 혼란스럽게 해놨네. 전파 파동 속도 이거 꼭 해줘요. 루트를 전체를 더보시오라 그랬죠, 그죠? 로우분의 t에 루트 전체를 더보시오라. 트리플 V 요걸 뭐야? 볼테이지하고 전압하고 주파수를 전압 주파수를 제어한다. 예. 그 다음에 발전제동하고 회생제동하고 두 가지 있어요. 발전제동은 전기를 보내는 게 아니야. 그건 소모하는 거야. 그래서 맞는 것은 탈출사고가 없다. 사륜을 적절하게 가야 한다. 마모가 별로 없다. 요게 답이겠죠, 그죠? 네. 버릇인데 이거 버릇 요거 좀 수정해야 되겠다. 이번에 안 했네. 버릇이. 예? 아까 수정을 몇 개 했는데. 전기차의 동력 집중 장치, 동력 분산 장치 이거 많이 나와요. 집중 장치는 뭐예요? 기관차만 아니고 객차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어요, 그런 장치, 그죠? 간단하니까 축중이 무거워요. 기관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속도 포함은 표준 속도로 합니다. 이거는 제외야. 포함이 아니고 제외. 이렇게 외우면 돼요. 포함이 아니고 제외야. 제외. 정차 시간을 제외한 거. 예? 정차 시간을 제외한 거를 평균 속도로 한다. 이거를 전체 순수 주행 나눈 것이다. 그 다음에 전동차의 전기 제동에서 주동 동결 발전기로 쓰고 차량의 운동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켜 열 에너지 방출, 열 에너지로 방산시키는 건 발전 제동. 예? 전기로 회생해가지고 전차선에 보내는 거는 회생 제동. 요거는 발전 제동. 예? 견인력 V 하고 있을 때 동력차 주전기의 출력 P를 나타내는 거는 P는 뭐죠? 4번이에요. 367번에 V. 소리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표정속도 표하고 포함이라고 해놔. 여보세요. 그럼 좋아요. 그죠? 정차 시간을 포함해 전 운전 시간을 나눈 거다. 철도에서 이제 표정속도를 많이 쓰고 있죠. 전기차를 운전할 때 소비 전량이 가장 많이 제어하는 방식은 저항 제어. 이거 뭐 처음에 나왔다가 요즘은 이제 거의 다 없어진 차가 있는데 열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여름에 엄청 덥죠, 차가. 직류 급전 방식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 직류 전압의 불평에 따른 문제가 없다. 통신 유도 장애의 정도가 거의 없다. 맞지 않는 것이죠, 그죠? 주파수 변동에 따른 별도의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 주로 방식에 비해 변전소 설치 간격이 짧다. 맞는데 요건가요, 답이? 주파수. 3번. 3번? 네. 직류.
이 주파수 변동이 있잖아. 이거는 교류 방식이거든요. 그 직류인 직류인 그리고 하지 않는 거. 직류급전 방식의 장점은 직류급전에는 전압이 낮아지는 기분을 낮출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이거도 아니고 선택차단 용이한 건 모릅니다. 자꾸 뭐 보다 보면은 문제가 그냥 눈에 익을 거예요. 직류급전 방식 표준은 이거 내가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그죠? 병렬급전하고 단독급전. 직류는 전압 강화 때문에 병렬을 한다고 병렬급전. 교류는 단독급전 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직류급전 방식 사용하고 있는 건 1500V 현재 1500V 그리고 경전철은 750 다 쓰고 있어요 현재 경전철은. 부극은 어디에다 접속하나? 걔도 걔도 마이너스 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류급전에 사용하고 있는 전차선과 레일 간의 표준 전압은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25kV. 이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전차선과 급전선 간의 표준 전압 이래 나오면 이제 혼란스럽지. 50kV단 말이야, 그죠? 교류급전 방식의 장점, 교류는 대용량 대수동이 그랬죠, 그죠? 장점. 통신유대가 있고, 전시 긴급 필요 없고, 앱을 낮출 수가, 선택 차단 용이하다, 이게 답이에요. 보통 이게 글자가 많은 게 답인데, 여기는 글자가 제일 작은 게 답이네. 교류급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장점. 대용량 장거리 수송,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다. 통신 유도 장애가 없다. 아닌 것은 요거죠, 그 다음에 교류급전 방식의 장점인 것은 전원 계급을 높여야 되는 거죠. 주파상용, 전압 강화, 전압 상승이 가능하며 변전소 간격을 길게 할 수도 요거죠, 그죠? 네, 변전소 간격을 길게 해야 된다. BT 방식, 급전 방식, 흡상변하게 설치하는 것은 통신유도 장애. 이제 뭐 시험 내는 사람이 따라 다르는데 BT 방식이 우리나라에 이제 없어졌는데 그래도 시험은 자꾸 나오더라고. BT 방식 접속 방식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1차 측은 전차선, 2차 측은 부급전선에 직렬 접속. 교류는요, 전차선하고 급전선하고 AT 중간에 병렬급전에 병렬급속이요. 그거 혼돈하지 마세요. 요거는 직렬 접속. 응? 교류는 AT는 병렬급 방식이요. AT 방식, 급전 방식의 장점은 AT는 대용량이라겠죠. 전압 강화, 전압의 강화, 통신유도 장애 경감, 전차선 전압의 변성, 낭래. 답이 2번으로 나와 있어요. 4번. 라고. AT 방식, 급전 방식의 장점. 라고는 이게 요걸 좀 이런 전압 강화가 약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 강화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그러네. 해소란 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해소. 전압 강화 해소라는 그런 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조금 그러네. 그럼 뭐예요, 답이? 근데 본문에는 이제 라번이 답이 맞는 걸로. 그 나무는 전압 강화가 약하다 이게야. 오늘 뒤에도 좀 붙여요. 전압 강화가 적다 이렇게. 여기 43페이지 보면 내용에 이 라번이 답으로 돼 있는. 라로 돼 있어요. 라. 통신 유도 장애가 경감이라고 43페이지 경감 단번 변압기에 이거 AT 자체를 말하는구나. 네. AT 자체를 말하니까 그래 맞네. 통신 유도 장애가 작고 전압 강화가 작다는 건데 전압 강화만 해놔가지고 이게 좀 강하 저감이면 네, 맞는데 요거 그리고 요거 맞네. 그거 있잖아요. 그 직류급전하고 교류급전하고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네. 대용량 뭐 소용량 뭐. 요거는 그게 아니고 AT 자체를 말하는 거야. AT하고 BT하고 또 차이는 네. 또 틀리잖아요. 네. 교류하고 직류하고 차이하고 또 약간 틀리는데 그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좀 정리가. BT는 통신 유도 장애만 하고 전압 강화가 없어. BT는 25kV거든. 응?
BT는 25kV야. 그래가지고 요걸 알아. AT하고 다르는 게 요거는 25kV란 말이야. 요거는 50kV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전압 강화가 작은 거야. 전압이 높을수록 전압 강화가 작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두 가지야. 그래. 전압 강화, 통신도 장애. 요거는 통신도 장애. 협상선이 그 역할을 한다. BT가. 본문에도 그래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다.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급전 방식의 급전 계통의 차이라고 봐야 됩니까? 25kV나 50kV가 요거는 전차선하고 AT가 없어가지고 전차선은- 그냥 레일하고 위에 전차선하고 요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부급전선이 하나 가는데 요거는 요거 연결돼 있어. 요거밖에 없어. 근데 요거는 세 개잖아요. 급전선 하나 있고 전차선 하나 있고 레일 있고 요래가 여기다 AT를 달아놨거든. 그 요거하고 레일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25kV, 요거 25kV, 요거 두 개는 50kV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그냥 25kV 하나밖에 없어. 25kV 하나밖에 없어. 요거 레일하고 요거는 부급전선하고 접지가 돼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럼 그게 변압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방식이 차이야. AT냐 BT냐. 그 다음에 단건 변압기 AT 방식 전차선 거지. 요거 50kV. 표준 최대는 요거요. 이거 잘 봐야 돼. 표준이나 최대냐. 그 다음에 거루급전 방식의 단건 변압기 설치 방법. 단건 변압기는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전차선하고 급전하고 사이에다가 병렬로 해가지고 설치한다. 전차선하고 급전선하고 사이에 병렬로 설치를 한다. 교루 전철 단건 변압기 설치 간격 10km. 이건 변전소, 구분소, 보조 구분소 간격하고 똑같아. 뭐 8km도 있지만은 기본 평균으로 10km 한다 이게. 전기추도 급전하는 일반 계통과 다른 특징으로 옳은 것. 부하가 크고 변동이 심하다. 이동 부하나. 부하가 크고 변동이 심하다. 교루 급전의 급전 계통의 어떤 급전. 교루는 뭐라겠죠? 단독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직류는 병렬로. 꼭 기억해요. 교루 단독, 직류 병렬. 변전소 급전 계통의 연장급전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계통을 구분하고 연장급전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SP, 교류에서는. 그 다음에 SSP는 뭐예요? 사고 났을 때 끊어서 구간을 단축시키는 것. 작업할 때 필요하는 게 SSP다. 보조급전구에서. 직류 1500발떡 전체 변전소 간격은 일반적으로 5에서 10인데 실제로는 지금 서울 지하철 같은 건 진짜 5km 이내에 막 엄청나게 쫑쫑이 설치해놨어요. 변전설비 구성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저는 수송 용량, 차단 방식, 역간거리. 역간거리는 관계없죠, 그죠? 전원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직류 변전설비 구성. 구분소, 변전소, 개폐소, 타입폐소. 개폐소는 뭐 이게 용어인데 수전설비를 해가지고 우리 투투나인에가 일반 전력 받는 것 갖다 개폐소라고 그래요. 요즘은 개폐소는 말을 잘 안 쓰고 이제 수전설비라고 그래요. 급전계통의 레일과 대지 간의 누설 전류 경감 목적 뭐죠? 정유 포스터. 이건 그냥 막 무조건 외우세요. 타이 포스터는 상하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 타이라 있다는 거죠. 포스터 아니 타이 포스터고. 그 다음에 협상변압기 BT 방식의 전기차가 운전될 때 전차선과 부급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투투나인에 수전하는 직류 전철 변전소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직류는 투투나인 받고 교루 지금 AT 방식은 154를 받아요. 154 KV를 수전 있고 똑같고 고압 배전 손해전원 요거는 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대부분 손해전원은 있어야 돼요. 변전소 안에 전원을 쓰기 위해서 투투나인에서 직접 22,000볼트를 220볼트를 빼내가 쓰는 게 이게 손해전원. AT 이거 안 되죠, 그죠? 요거는 교류 방식이잖아요. AT는 직류 변전 설비의 급전 구분소 역할. 직류
급정 구분선 투입에 있다 그랬어요. 직류는 정정 구간을 연장, 보장 검출이 용이한다. 사고 구간을 한정 구간에서 전선의 전압 강화를 경감시킨다. 아닌 것은 사고 구간을 한정. 연장, 정정 구간을 단축시키는 건데 답이 이거 맞아요? 연장 1분 가까이. 예, 혼란스럽네. 56번에 직류 변전습의 복선 구간의 전차선을 병렬로 급전할 수 없는 단말 양쪽에 상하선을 연결하는 건 뭐라 그랬죠? 타이라 그랬죠. 타이. 예? 타이 포스터, 타이 포스터. 상하선을 연결하는 거 넥타이 얘기해가지고 지금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직류 전철 변전소 고속도 차단기는 어디에 설치한다? 고속도 차단기는 직류 쪽에다 설치한다 그랬어요. 직류는 전류가 크기 때문에 아주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류는 어디서 나옵니까? 정류기에 붙어 나와가지고 직류 쪽에 그쪽에 직류 시작하는 거야. 정류기 앞에는 교류야. 예. 그 정류기 변압기 1차측은 교류야 이거는. 이게 아니 그 요거 답이고. 교류측 이게 1차측이랑 똑같은 거야. 그다음에 고속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 거 요거는 그 외워야 되죠, 그죠? 정류 포스터라고 차단기 설치 않고 사용하고 있는 거지. 정류 포스터라고. 실리콘 정류기 출력 1500V 하려면은 그걸 얼마로 하면 되는가? 요거는 뭐 조금 복잡해서 사실 계산하기에 그냥 외워놓으세요. 이렇게 전압하면은 1100V, 1110V로 나오는데 이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문제를 넣다 보니 이건 했는데 회생제동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발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전차선에 보내주는 거예요. 직류 변환 장치는 회전 변류기나요? 인버터, 회전 변류기다. 회전 변류기다. 그 다음에 삼상을 단상 교류로 만드는 것은 스코트 변압기. 그래, 이렇게 쉽나요? 이렇게 쉽 단순하게. 교류 전철 급전용 변압기 보호 장치. 변압기 큰데 보면은 온도계가 있어. 처음에 가서 변압기 딱 가서 보는 게 먼저 보는 게 온도계부터 보고 흡습제, 흡습제라고 있어요. 공기를 호흡하는 건 그게 색깔이 변했나 안 변했나를 봐요. 보통 파란색이면 정상인데 하얀색에서 이제 빨개지면은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계, 그 안에 있는 기름이 그게 정상적으로 있나 유명계 표시가 딱 돼 있거든요. 그거 보고 그게 위에 있는 게 콘서베이트야. 위에 있는 공기하고 이렇게 접촉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콘서베이트 통에 있는데 그게 정상 이상이 없나? 요 세 가지를 가서 점검을 해요. 변압기가 없나? 이상이 있을 때 이런 게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안기는 선로상에 설치하는 게 보안기거든. 이게 변압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직렬 콘덴서 역률 SC 설치 목적은 뭡니까? 직렬 콘덴서는 전압 강화, 병렬은 역률 개선, 병렬, 역률, 직렬은 역률, 리얼자 이렇게 외우세요. 역률, 병렬, 전압 강화. 네. 역률은 전압 강화. 비슷하네, 그죠? 직 하면은 리얼라고 해가지고 직업 해가지고 외우시는 거. 직전 역병. AT의 급전의 주변압기 1차측 AT는 뭐예요? AT가 요게 AT거든. 요게 1차측 요거 1차측이에요. 급전전자선 50kV에 급전전자선. 응? 1차층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앞에 여기 1차측이고 2차측은 요거하고 이렇게 되냐? 그러면은 병렬이 이렇게 똑같은데 1차나 2차나 사실은. 네. 굳이 2차층이라고 분리돼가지고 2차측 전압은 2차측이네 이게. 2차측 전압은 50kV. 예. 그 다음에 정전 구간 단축을 목적으로 한다. 교로 변전소 정전 구간 단축 보조 구분 소지, 그죠? 예?
정전 구간 단축이나 작업 구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전차선로 전압강화 보상과 통신 유도장의 경감 목적으로 말단에 설치하고 개폐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곳을 ATP 변압기 포스트라 한다. 변압기 포스트라 한다. MT상 90도, V상 90도, M상과 T상 90도로 되어 있다. 가스 개폐기는 지금 현재 SF6인데 이것도 뭐 공해 가스래가 지금 또 뭐 친환경 가스로 다시 바꾸고 있긴 해요. 가스 차단기 특징에 대한 설명. 가스 차단기가 저런 내일 소음 능력이 높아요. 저런 대전압 대줄레 적합하다. 여기 다뭐 낮다 이런 것들은 다 아니고 약하다 이러면 안 돼. 예. GIS 특징. GIS는 뭐냐면 각종 설비들을 이 통 안에 다 넣어놔가지고 가면 아무도 안 보여. 그래서 유지 보수가 별로 필요 없어. 문제가 생길 때 전체를 바꾸는 거야. 틀리는 것은 높은 안정성, 그래서 안정성이 있고 면적이 좁아져. 예전에만 철구조물로 해가지고 막 습지했는데 지금 가면은 이런 그냥 무람통 같은 거 쫙 있고 이래. 간단해지는 거야, 면적이. 일반 이제 전력에 보면은 이제 뭐 철구조물로 해가지고 변압기 설치하고 막 해놨는 걸 요즘 배전반이라고 통 안에 쫙 들어가잖아요. 그런 개념이야, 사실. 스카다 시스템. 신호의 CTC하고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방 제어, 감시, 예측,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동은 안 해요. 예? 스카다 중앙장치 구성. 중앙장치는 주컴퓨터, 현시반, 이 모니터반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신제어, 고가 연결되는 게 통신제어 장치다. 요건 자기 공용 장치는 옛날에 뭐 컴퓨터 쓸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전차선로는 무슨 목적으로 설치하는가? 전차선로, 그거는 전기차에 전원 공급하기 위한 거죠. 정부, 이게 가공, 저쪽 전선을 가설을 한쪽 전선으로부터 전기차에 전원을 공급하여 변전소로 돌려보내는 방식을 두 개선을 해가지고 가공 복선식. 별로 쓰지는 않는 건데 공중에 두 개를 달려놨다는 말이야. 예. 전기철도 보안은 이동도하다. 일반적으로 지상구간의 교류 전차선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가공, 단선, 복선, 가공 뭡니까? 단선식이죠. 지상구간, 지하구간은 강체. 네, 강체식인데 지금 요거는 도시 지하구간의 강체식이죠. 77번. 78번 주행용 레일 외에 측면에 급전용 레일을 설치해가지고 전차선에 가선하는 것을 제3개조 방식이라고 그런다. 제3개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지 구조가 복잡해진다. 선을 단면적이 대단히 크므로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감전 위험이 있어. 뭐 요건 맞아요. 전압을 높게 할 수 없다. 이게 맞아요. 맞는데 약간의 유지보수나 저기 성격이한테 감전의 위험이 약간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강체 복선식의 가선에서 적합한 경전철은 요거 내가 작년에 나온 이게 틀렸어요. 이게 모노레일 경전철이야. 모노레일. 이렇게 나오는 게 잘 모르겠던 내가 하니까 그래 하더라고요. 이게 또 나온 강체 복선식을 모노레일 등에 사용하고 있다. 요 비슷한데 이게 요렇게 문제 나온 것 같잖아요. 요 문제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전차선으로 가서 만약 강체 복선식에 적합한 경전은 어떤 종류의 경전철인가? 모노레일 경전철. 모노레일 경전철은 뭐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복선식으로 나와요. 이게 거꾸로 나왔는 것 같아요. 문제가. 강체 복선식으로 나왔다. 답이 강체 복선식에 나왔다. 나는 강체 단선식으로 나왔거든. 그 터널이 조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터널이 조가 방식 속도와 전자장 이도의 이선율을 크게 한다. 아니죠, 그죠?
전자전기 기계적 가산하는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행거나 드롭바를 갖다가 매달아가지고 전차선을 두 지점 사이에 궤도면에 일정한 유지를 하는 방식. 요거잖아요, 그죠? 전차, 조가선과 전차선이 2조로 구성되고 조가선에서 전차선의 궤도면에 대하여 평행이 가도록 한 가산 방식은 이게 2조라는 게 두 개가 아니고 이게 요거 하나 이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심플 같다. 네? 시가지 전차에 운행된 시가지에는 그냥 직접 조가 요거 하나야. 시가지는. 그 다음에 직접 조가 쓰는 데는 내가 아까 그 저기 요약품 만드는 것 같이 군에 중에서 척선 같은데 그 다음에 차량 기지 안에 들어가는데 요때는 그냥 저속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조각을 많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냥 하나 한 개만 이래. 전차선은 이게 조가선이 없다는 거야. 조가선은 한 개 띄워가지고 차가는 거예요. 예. 건 Y형 심플 커터널이 여기다 Y선을 넣는다 그랬어요. 경점이 경감된다. 장점은 경점이 경감된다. 맞는데 Y선의 전압 조정이 쉽다. 어렵죠. 나중에 그다 가선 압착력이 작다. 여기도 아무 경점이 작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속선에 사용하는 거예요. 조가선과 전차선의 수평면에 대해 경사를 갖게 하는 것, 이렇게 옆으로 된 거 4조식, 경사 4조식. 예? 그 다음에 곡선 당김 장치가 필요 없는 거, 요거하고 진동 방식, 곡선은 반 4조식, 진동은 연 4조식 없는 거. 그죠? 그 두 개 물론 안 되게. 다시 한번 곡선 당김 장치가 없는 거, 필요 없는 거는 반사조식. 진동 방지 장치가 필요 없는 거는 연사조식. 그럼 다른 데다 진동방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사조식에 진동 뭐 장치가 있죠. 땡기니까. 땡겨야 되니까. 단선 연료가 없으면 터널이나 지하용을 가장 많이 쓰는 거 이건 뭐요? 강체냐 그죠? 강체로. 전차선의 급전선의 용도, 급전선. 아까 위에 있는 게 급전선이라고 그랬죠, 그죠? 전차선하고 급전선. 전압 강화를 보상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예. 전류와 전압 강화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전차선의 전원을 공급한다, 맞고. 요거 통해서 AT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단건 변압기 전원 공 맞고, 통신유도 장애 아닌 것은. 답이 다 그죠? 조금 그래요. 그 AT를 통해서 요거를 역할을 하긴 하거든. 급전선의 재질로 적당치 않는 건 전기니까 기계적으로 우수해야 돼, 그죠? 부하 전류들은 온도 상승이 낮아야 돼. 크면 안 돼. 온도가 크면 안 돼. 이런 건 보고 잘 보고 해야지. 아닌 것이니까. 염해 심한 해안, 강풍, 염소 가스 발생하는 공장부 알칼리 이게 적당. 이거는 경동연선. 이게 불이야, 불이선이야, 지금 현재. 불이선은 경동연선이라고 그래요. 급전선의 표준 장력에 상하는 1톤, 1000kg. 1톤. 그 다음에 급전선의 온도가 상승하면 이도와 장력.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해? 선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난 정도가 이도거든. 이게 이도가 커지는 거지. 예? 이도가 크게 되고 이도가 크게 되고 장력은 작게 됩니까? 예. 장력이 커지나? 약해져. 작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약해져서 작은. 늘어나니까 이제 못 당겨주는 거지. 이도가 크게 되고 장력이 작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급전선의 경알진용 연선의 안전율 여기 뭐죠? 2.5자 이 경알진용 2.5 경동선은 2.2, 2.5 그 지선 기초 알루미늄 뒤에 나오는데 그게 좀 책이 잘못됐더라고. 얼종 풍화 과정 갑은 여름철, 얼종은 겨울철. 예? 얼음 부착 얼마나 보는가? 6mm에 비중 0.9 여기다. 급전선의 안전율을 어떻게 정하는가?
요거 밑에 거지 허용 장력 P는 안전율분의 항장이라 안전율을 놓으면 요거 가면 허용 장력 밑에 내려오잖아, 그죠? 그렇게. 여름철 고온계는 갑종이다. 여름철 고온계는 갑종이다. 겨울철 계절풍 조능의 급전선에 해당되는 것은 얼종이다. 겨울철. 그 다음에 2도 T 관계 8D분의 WS 자성. 네? D하고 T하고 여기 두 개 양쪽으로 바꿔도 똑같죠, 그죠? 전차선의 가공 철도를 횡단할 때 높이 건널목은 6.0 해? 철도 건널목을 건너면 5m. 전차선의 구성 요소가 아닌가? hợp 상선, 전차선 들을 거예요. 협상선은 다른 그죠? BT에서 부급전선하고 레일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전차선의 요구 성능이 아닌 것. 전차선 인장 강도가 커야 되고 장력이 양쪽에 달려 있거든요. 마모성이 좋을 것. 마모성이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모가 잘 된다는 말이거든요. 내부식성. 예. 도전율이라고 해요. 전도율이라고 해요. 예? 도전율이 높으란데 전도율이라고 해요. 도전율이라고 해요. 도전율? 전기가 잘 통하는. 뭐 그러니까 도전, 전도. 뭐 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일본 근데 뭐 쓰기 나름인데 똑같은 우리 건데. 전도라고 하지 도전하면 이제 이게 도덕질하는 거. 전도하면 또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이게 한자 다 그렇다고. 도전 방지 그렇게 하거든. 하여튼 전기 잘 통한다라고 알면 됩니다. 근데 겉던 내리 조각 방식 전자선의 9배열 3요소 등고, 등요, 등장력이 되겠죠? 그게 실을 많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전기차 집전을 원활하기 위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요거 똑같이 등고, 등요, 등장력. 그 다음에 전차선의 재질로 적합하지 않는 것. 가선장애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전차선을 막고 그죠. 지장이 없을 것. 마모성이 우수할 것. 이거 아니죠. 내 마모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106번에 전차선의 굵기, 정전 용량, 전압 강화, 계적 강도, 전류의 세기. 뭘요? 답이? 정전 용량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충전 C에 전차선의 가선 공구를 매달기 위하여 양 측면의 호음각도 이거는 안 배웠죠? 78도죠? 78도. 이건 우리가 외워놓으세요. 78에. 우리나라에 사용되고 있는 전차선의 형상, 홈부치. 홈원형이라고 그래요. 홈원형. 전차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경동선. 전차선 조가선 일괄장력 1톤, 1111톤, 이게 170원은 1.5톤. 전차선과 조가선 자동 장력 조정한 경우 전차선의 장력의 변화를 표준 장력의 몇 % 이내로 하는가? 10%. 5%? 5% 돼 있어요? 5%. 저게 허용 장려가 5%래 가지고 요거는 15%네. 1-15. 도시철도 지상 구간의 전차선의 레일명 표준 도시철도 지상 구간에 겉터너리 구간이에요. 이거 똑같아. 4.5.2. 예? 그 지금 유해 문제하고 저기 111번하고 112번하고 문제가 좀 약간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요? 여기요? 네. 허용 장려 15. 그 지금 유해는 5%로 돼 있고 똑같은 문제예요? 저 장력이 표준 장력으로 돼 있잖아요. 표준 하나는 장려. 허용장.
자동 장력 조정하는 거예요. 자동 중에 전자선의 장력의 변화를 표준 장력의 몇 % 하는가. 요거는 전차선만 자동 장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차선하고 교과선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15%다. 그렇게 해놓으세요. 지상구간 커튼의 조각 방식에 대해 전차선의 편의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 빙설, 풍압의 정도, 전기차의 동료, 곡선 반지름. 편의 아닌 것. 빙설은 아니잖아요. 가선 측정기에 의한 곡선 구간의 가공 전차선의 편의 측정은 정적인 상태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외우세요. 그냥 가공 전차선의 외측 궤도 외측 궤도에서 한다. 편의는 좌우 표준 얼마? 200. 최대 250. 그 다음에 가공전차선 편의를 정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전기차의 동료, 풍압, 애자의 길이, 곡선 반지름. 애자의 길이 이건 관계없죠. 편이라는 게 네? 편이 왔다 갔다 한쪽으로. 지그재그로. 찌그러진 거. 네, 네. 강풍 구간의 가공 전차선의 편이 강풍 구간에는 100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강 교량에는 100을 해놨어요. 양쪽 10cm씩. 레일맨의 수직인 궤도의 가공 전차선의 좌우 수평 거리는 최대 몇 밀리는 똑같은 말이네, 그죠? 200. 최대잖아, 그죠? 그럼 250. 편이 말하는 거예요. 전차선의 직성은 지그재그 편이 원인 판타그래프 마모방기에 110km 전차선의 부배는 3. 고속선은 1. 1000분의 1. 가공 전차선의 장력 1001톤으로 허용 구부림 각도는 10도. 네? 10도 맞죠? 없는 것 같은데 10도 이내로 안 나와. 커튼의가 조각 방식의 전차선의 무효 부분은 유효 부분의 고저차를 얼마 이상 하는 게 유지한가. 그게 책에 그림이 약간 있는데 여기에서 200이에요. 200. 예, 요거하고 혼돈하지 마세요. 요거는 에어 섹션 양쪽 성간 구간이고 무효 유효 부분은 200이다. 판타그래프 전차선에 계속 접촉된 상태로 있어야 하나. 판타그래프 이동 유효 부분, 유효 부분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판타가 지나갈 때 붙는 거 그거는 유효, 떨어지는 건 무효. 그래 하면 돼요. 아니면은 애자가 딱 하잖아요. 애자가 바뀌면 애자 전까지는 전기가 통로고 애자 바뀌는 전기가 안 통로. 인류 쪽으로 사구간 말하는 거예요. 사구간. 인류 구간 그냥 에어 섹션, 애자 섹션 그렇게 보면 다 있잖아요. 보통 200m, 200mm. 판타 이러한 현상을 무터린가 이선 현상 말하는 거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전차선 판타그래프에서 미세한 전동, 미세한 전동 뭐였죠? 소이선, 미소분, 네? 판타그래프 경점의 충격에다 불연속으로 발생한 이선을 네? 불연속 중 뭐라 그랬죠? 외우를 했는데 판타그래프의 수초, 대마초, 대이선, 초. 전기차에서 펜타그래프 이선 현상의 발생률이 가장 작은 곳은 이게 균이라는 곳이야, 인간산이.
균이란 제일 심한 개수가 이런 거예요. 핑크 개수 아니면 요 변환점, 요 브라켓트 지지점 이런 데가 이선 현상이 가장 심해요. 특히 요거 섹션 있는 데가 제일 심해요. 이선 대책이 아닌 것, 이선 대책. 경점을 작게 한다. 요 경점이 여기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는 점 말하는 거예요. 판타그래프 마모의 모선에 연결한다. 전사선의 높이를 높게 한다. 이건 높게 하면 안 돼. 내마커 성형분단제를 사용한다. 아니 이것은 뭐예요 답이? 3번. 높게 한다. 일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두 대의 판타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저 나의 요거도 나도 아까 보니 두 대 판타그래프 모선을 연결한다. 지금 그러면 현재 모선 연결돼 있어. 판타가 판타 양쪽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하나 옮기고 이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판타가 동시에 두 개가 다 올라간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두 대 판타그래프 모선을 연결한다. 그래 돼요. 그러면 앞뒤하고 뒤하고 파장에 의해서 더 진동이 심해져서 이선대 장애 대치. 이선이 생길 수가 더 있잖아요. 한 대만 올린 게 제일 나은데 네. 나도 요거 아까 보면 좀 이상하더라고. 문제가. 답은 지금 요걸 내는 거고 생각에는. 펜타갑의 가공전자선의 전기적 마모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은 불완전 접속이죠. 지상구간 커튼을 조업한 전자선 이선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 이선 방지 경감을 작게 하고 아크 발생을 작게 해야 되고 속도를 항상 높이와 장애 일정하게 하다. 속도를 항상 시킨다. 이게네 그죠? 관계 없는 것 같아요. 판타그래프 앞상력을 크게 하면은 전자선 전기적 마모가 증가된다. 기계적 마모가 증가한다. 예, 기계적 마모가 증가한다. 판타그래프 습동판의 재질. 현성이 돌전성이 그날성이 좋아야 된다. 잘 미끄러져가지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110 스퀘어의 마모 한도 7.5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요거 7 가운데 요거 7, 5 이렇게. 이건 단면적이네. 그죠? 단면적이에요. 단면적인 요거고, 단면적이고. 요거는 잔존 지름일 때 7.5. 예? 이렇게 170 스퀘어 8.5. 허용 온도는 90도. 전자선로의 주 목적이 전류가 흐르는 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 이건 좀 문제가 좀 그래. 조가선이라 했는데 전자선 위에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은 전자선하고 조가선하고 균합을 해가지고 전기 전류 흐름을 같이 분담을 하거든. 사실은 이게 조금 문제가 좀 그래. 원래는 그 전력이 통하지 않나요? 아니요, 통하죠. 그래서 전자선에 흐르는 걸 분담하기 위해서 균합선을 썼잖아요. 균합 드롭바를 설치하는 거예요. 조가선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건 조가선. 전자선을 지지해야 되니까 뭐요? 인장하중. 예? 양쪽 땡기니까 이것도 인장하중 해야 된다. 140분까지 하고 쉽시다. 조가선 성능으로 필요하지 않는 건 조가선. 기계적 간격해야 되고 내 부식성이 클 거예요. 부식성이 잘못되면 책 고치세요. 내 마모성이 크면 안 되죠. 마모가 크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140. 가고! 전자선하고 조가선하고 사이인데 지지점에 있는 수직거리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지점에서 조가선과 전자선의 수직거리 요거. 자, 잠깐 쉬었다가